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흘째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S&P 500 지수가 13개월 만에 4,000선이 무너졌고 나스닥이 4%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장 마감 이후에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도, 종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의 긴축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연 6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되는 지난달 미국의 CPI 결정을 보면서 시장은 가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달러화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들이 하락세를 펼쳤고 오늘 우리장도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연중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지수의 흐름인데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엿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558.65포인트 선 3조 7천억 원가량의 거래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딱 2%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시가는 이만큼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0.8%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2,59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중에 2,553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을 형성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2,557선 53포인트의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이렇게 지수가 내리 하락하고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인데 현재는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사흘째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100억 원가량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371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305억 원어치 오늘은 매수 여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개인 쪽의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사고 있는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고요. 유통과 음식료품에 대해서 저점 매수 외국인 기관 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섬유 의복 업종이 3%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요. 은행과 비금속광물, 건설과 화학 업종까지 나란히 3%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모든 업종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가보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보합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1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까지 좀 올라섰었는데 현재는 0.25%가 하락하면서 79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쪽은 LG화학인데요. 3% 후반의 낙폭으로 48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이틀째 현재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 나온 소식을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 현재 48만 6천 원 선인데요. LG화학과 함께 포스코홀딩스, 화학과 철강의 지주사격의 이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깊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2.67% 하락한 27만 3,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하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판가 인상이 계속되면서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판가 인상 덕분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중국적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이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현재 3% 하락하면서 57,100원 선의 움직임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주도 동반해서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으로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이 11거래일 연속의 하락세입니다. 11일 동안 내림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1% 하락한 39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6% 크게 급락하면서 103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에 압력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나온 중국의 수출 지표가 둔화되면서 중국 쪽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선은 유지하고 있지만 간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주가 미국장에서도 부진했는데 우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OL과 GS, SK이노베이션 나란히 1%에서 3%까지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으로 좀 주목받았었던 SOL이 3.6% 하락한 107,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유통 주식도 보겠습니다. 흥구석유가 8% 급락, 극동유화 7.8%,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까지 4%에서 8%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종목들이 전멸하고 있습니다. 약한 종목은 더 약하고 강한 종목도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양대 시장에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3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종목은 우리로와 THQ 딱 두 가지 종목이었는데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10%까지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크게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료주가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입니다. 1분기 양원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식품과 바이오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나란히 10%대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분기 배당 발표하게 되면서 CJ 제일제당 오늘 주가 3% 상승하고 있는데요. 38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그나마 사료주들이 조금 오름세를 보였는데 제한적인 상승이었고요. 현재는 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네요. 고려산업이 4%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2.88%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36.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저점 경신하고 있는 구간,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연저점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은 3조 2,3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1.48% 하락하면서 84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830선으로 후퇴하면서 장중에 831포인트 선 저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선에서 5포인트가량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836선 가리키고 있고요. 24.5포인트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 전환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또 기관이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매수를 하던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그래도 361억 원어치 코스닥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18억 원어치의 소폭의 장중 매도 전환합니다. 개인 쪽에서 3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배터리주, 게임주, 바이오주 각각 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간밤 테슬라가 주가가 9%가량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간밤의 급락세 여파에 따라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양대시장 또다시 배터리주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현재 첨보가 3%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47% 하락한 46만 4,300원, LNF가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게임주 가운데서는 위메이드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3.66% 하락세에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알테오젠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 6거래일째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가 돌아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배터리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주 이런 성장 주식들이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특히 엔터주와 콘텐츠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디어유 오늘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데요. 180만 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물량 부담에 따라서 오늘 디어유가 상장 이후의 최저가 12.4% 급락하면서 36,000원 선 깨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큐브엔터가 8.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엔터주, JYP 엔터테인먼트도 어김없이 6.4%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뉴와 DNC 미디어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뉴는 개봉 영업 편수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현재 10%까지 급락합니다. 8,510원이고요. DNC 미디어는 6.4%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 본업의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나왔습니다. 27,600원 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도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사료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전쟁 리스크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데 원자재주는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부진하고요. 반면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출 금지 조치들, 밀, 옥수수, 그리고 식용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동안 사료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오늘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제 조정이었죠. 오늘 반등합니다. 한일사료가 16% 급등하면서 9,100원, 현대사료가 8% 급등하며 12만 9,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대주산업 나란히 4%에서 7%. 이 밖의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저조합니다. KC피드, 이지바이오, 한탑, 우성이 소폭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